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사상학교 세 번째 강의 이유영 선생님께서 성례훈 선생님의 상과 교육사상입니다. 곧 시작될 줌을 통한 본강좌에 앞서 강사와 함께 인터뷰 강의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겠습니다. 교육사상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조금 바쁜 편이지만 이중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바쁜 편이에요. 저도 어떻게 바쁘세요? 어차피 24시간 쓰는 건 똑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최근에는 그 어린이날 100주년 작년에 그리고 예. 올해는 또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그 행사가 이제 전국 곳곳에 1년 내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해방선언이지만 그것이 또 지금 21세기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해방이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고 올바른 삶을 가게 할지 뭐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 이렇게 얽혀서 좀 바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성례훈 선생님께서는 뭐 이 선생님의 저는 아마 저는 중등교사로서 우리 이중 선생님 초등교사로서 같이 어울리면서 성례훈 선생님의 강의는 뭐 여러 곳에서 할 때마다 뵌 바가 있습니다. 늘 한복을 입고 다니셨고 저 같은 경우는 1980년 해직교사 시절에 늘 자주 뵐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늘 모임에 있으면 항상 빨리 참석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빨리 와야 되는 이유를. 아마 후학들이 닮아가라고 아마 먼저 왔던 것 같아요. 말로는 할 못하고 몸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선생님과 성례훈 선생님과는 인연은 어떻게 되십니까? 성령 선생님하고는 처음 만난 거, 그러니까 책으로 만났죠, 처음에는. 네. 78년인데, 1978년에 이호도 선생님이 서울에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호도 선생님이 뭐 서점에, 그때 종로 서점인데, 거기 가자 그래서요. 그 살아간 때가 이제 같이 갔는데, 가다 이렇게 책 얘기하다 보니까, 성령 선생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편지도 주고 받고 하시면서, 그래서 성령 선생님 책을 이렇게 소개하셔서, 그때 제가 이제 본 게 선생님, 가지 선생님께 보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 그런 행사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자주 뵀었고 또 하나는 80년대 중반에 이호덕 선생님이 여러 당시에 이제 활동하던 교사들의 편지를 모아서 이제 책을 묶었었어요. 그때 성령 선생님 책 편지도 이제 들어갔는데 그 작업을 제가 같이 편집하면서 성령 선생님하고 이제 그런 좀 깊이 있는 얘기는 그때 좀 나눴어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성령 선생님 편지에서 나온 건데 아이들을 하나처럼 섬기는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광주로 가고 나서는 못 뵀죠. 예, 그렇군요. 이호도 선생님도 뭐 삶의 생활을 글쓰기를 하십니다만 성례훈 선생님은 논리적인 글보다는 그 수필 그런 거 어떤 시적 표현들이 많아요. 감동적인 거. 아마 그래서 아마 이호도 선생님과 성례훈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 많이 마음으로 호흡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세훈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교수 시절 제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또 광주대 초대 총장 하시면서 너무 열심히 있다가 광주로 내려가셔가지고 결국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렇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64세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참 젊으신 나이죠. 우리가 그때 보면 어르신에다 할아버지도 아닌데 이미 저희들이 지금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감이 잘 안 나요, 사실. 여하튼 이 성례훈 선생님은 연대 교수 시절에 교육학을 주로 강의를 하십니다만은 교수로서의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지도교수라든가 수업에 있어서는 또 문제 제기식 수업도 많이 하시고 뭐 초등교육의 현실이라든가 민족의 현실 이렇게 많이 마파하셨고 근위주의 시대에서는 민족운동, 반공해 추방운동, 그렇죠. 민족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늘 보니까 이사, 운영위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바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성명 선생님이 이제 이따 뭐 그 강의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육학 교수신데 책에 있는 교육학 이론을 가르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주로 문제를 던져주는 그리고 시를 읽으면서 그 시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어떤 울림을 주는 그러한 방식의 교육을 많이 하시던 것 같고 또 교양학부 학장으로 계시면서는 그 책이라 독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특히 외국어, 다국어 교육이라는 이게 외국어 교육이죠 일종의 근데 다국어 교육을 하시는데도 그 내용을 우리 민족 문화를 가지고 중심을 해서 글을 써서 그거를 프랑스 말이라든가 영어라든가 각국의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단순한 4개국까지 했다더라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심으로써 실제 체험하고 책을 통해서 평생 스스로 갖춰나갈 수 있는 그러한 쪽에다가 관심을 두고 이렇게 제자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기 아닌가. 그건 아마 본인의 그 경험, 그러니까 사범학교 다니실 때 담임 선생님이 딱 한마디, 담임 선생님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너는 일본식 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너희 민족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깨진 것처럼 성령 선생님도 당시 자유당 독재 정권이나 유신 독재 정권을 통해서 형성되었던 그런 거짓 교육을 단 한마디로 깨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셨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그 학교 현장에부터 사회에 나와서까지 사실 공연 추방운동도 거의 처음에 맡아주셨잖아요. 누구누구 맡기 힘들어할 때 또 탈반이나 이런 것도 누구누구 맡기 힘들 때 그거 맡아주셨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우리 해직 교사들도 많이 울타리가 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런 울타리를 대해주시는 그러면서 직관으로 어떤 그 세계관이나 교육관이나 인장관을 올바르게 찾아가기를 바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그런 우리 그 시대의 어른이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스승이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성명 선생님이 교육학자들에게는 주로 선호가 안 되고 그렇죠. 일선 교사들에게 선호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교사 시절은 선호했는데 교사관계는 개념을 하든가 이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정리하기 어려운데 역시 실천하는 교사들에게는 아마 대스승으로 자리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명 선생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조명받는 것은 유신시대 말기에 있었던 19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이 성명세는 그 유신시대인데 박정희 정권의 말기 시절입니다. 1978년도니까요. 성명세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걸 주도하고 있는 분도 성명 선생님이었다고 그래요. 이로 인해서 긴급 조치 위반죄로 감옥 생활도 하실 거요. 이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의 내용이 뭐고 현대 교육지가 의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그때 이제 우리의 교육지표인데요. 거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시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해서 1968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국가주의 시대에. 그렇죠. 국가주의 시대를 어떤 그 독재에 대한 이런 국가주의, 독재에 의한 국가주의 그런 교육에 맹신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유신 시대를 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비판하는 이 선언을 했다라는 게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쉽지 않죠. 특히 그것을 일제히 교육 취거를 흉내냈다고 해서 그냥 명시적으로 비판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성령 선생님이 서울에서 처음엔 한 몇십 명 이상 하려고 그랬죠. 그러다 정보가 새 나간다는 그런 걸 이제 들으시고 그냥 전남대에서 가지고 왔던 그 송기숙 선생님이 가지고 왔던 명단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해외 언론에 먼저 내보낸 거예요. 강주의 전남대 교수님이니까 역시 그 오래 정신을 이어받은 분들이 강주에 많으시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많이 나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내려가서 이렇게 발표했다. 라고 해서 참 황당한 그런 경우가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 교육지표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까지 유신교육이라든가 국민교육 현장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 전체주의 독재교육의 문제점을 몰랐던 교사들이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뭐 민주개혁 하자는 얘기인데 도대체 민주개혁 하자는 이 선언문 하나 가지고 맞아,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예, 가르친 것도 아니고 선언한 거예요. 예. 우리 민주개혁 하자. 예. 예. 그런데 그 선언을 가지고 교수를 구속시키고 내쫓고 또 그걸 지지한 전남대 학생들은 30여 명을 징계 내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서 충격을 받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백범사상 연구소 갔더니 기원재 선생님이 근데 초등교사실이 되겠죠? 그렇죠. 초등교사 때인데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읽어봐. 근데 저는 그게 뭔지 처음에 몰랐어요. 글쎄요. 그리고 읽어보고 아 뭐 민주개혁 하자는 얘기네요. 평범하네요. 예, 평범하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정말 이 젊은 교사들이 그런 이제 읽기도 했잖아요. 뭐 우리 행사 같은 거 할 때 집회 읽고 박수 숨어서 하는 거지만 예. 읽고 하면서 아 이것이 이제 정말 전체주의 이 독재 교육에서 민주주의 교육으로 나가는 발걸음이고 그것이 그런 균열을 깨는 어떤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큰 유신 교육이라는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 이분들이 처음 달걀을 던진 거다. 달걀을 던져갖고 그 벽을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그거를 더럽히기 시작했고 저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지표. 그래서 저는 1978년에 이 우리의 교육 지표 사건은 우리 민주교육 역사에서는 상당히 전환점을 이루는 그러한 시작이다. 그래서 제가 전교조 결성 1주년 그 기념으로다가 교육운동 한국교육운동 백서 할 때 그때 논쟁이 많았어요. 어디를 시작으로 잡아야 되느냐. 기점. 네, 기점을. 그래서 저는 78년 교육 지표를 기점으로 삼자라고 해서 그때 그 책 보시면은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우리 교육민주화운동의 백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 교육민주화운동의 현대사에서는 기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는 오늘날 혁신학교 운동의 뿌리. 그렇죠. 그런지 바른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바른지라고 할 수 있죠. 대단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 분들은 이 사상적인 의미가 이게 똥불인지 샘불인지 아는데 이중쌤 이미 샘불이라는 걸 발견했군요.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죠. 성대원 선생님께서의 지향하는 사상을 참 한 묶음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 교육 사상, 교육 이론들이 많은데 한번 몇 가지로 추려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뭐 성령 선생님의 교육 사상 하면은 이미 우리가 이제 참교육 운동을 통해서 또 전국 교육 운동 많이 정리된 거지만 저는 성령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건 민주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민주교육. 그래서 그 해방 후에 새로운 교육을 만들 때 새로운 교육 하면 그 새로운 교육의 의미는 민주교육이었어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주교육을 할 것인가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접근하셨고 노력을 하셨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저는 성경이 참 놀라운 게 아까 이제 수필을 주로 쓰셨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필 중에서도 편지란 말이에요. 주로 편지. 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보면은 바로 교육 현장에 가서 교사들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관찰하고 거기다 자기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을 격려하는 거죠. 당신의 교육이 옳다. 민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쭉 해오셨는데 자유당 독재 정권이나 또는 5.16 군사부터가 나면서 이런 공화당 또 박정희 독재 정권이 되면서 민주교육이 점점 더 멀어져 가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일제 교육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일제식 교육이 부활하니까 민족교육이라는 문을 더 이제 깊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글을 보면 민족교육이라는 말을 자꾸 쓰시거든요. 민족이라는 말을. 분단 시대에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지. 그래서 이 선생님의 그 분단 시대에 민족교육이나 그 지금 통일교육으로 살림돼서 나왔는데 그렇죠. 그걸 보면은 우리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교육 사상을 키워나가고 했었다. 그리고 결국 민주교육, 민족교육을 잘하면은 그게 올바른 인간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70년대 이후에 선생님 쓰신 거 보면 루소의 그 교육 이념, 메밀에 대한 편지를 또 보내요. 편지를 보면서 그거를 인간 회복의 교육이라고 제목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민주교육, 민족교육을 올바르게 잘하고 참되게 하면은 인간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교육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선생님의 교육사상 하면은 지금 우리가 규정할 때는 참교육이다 라고 규정하시다고. 이중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보통을 보면 인간성 회복, 인간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고 후기 가서 청년기에 가서 시민교육, 민족교육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중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오히려 민주교육, 민족교육을 통해서 하게 되면 또 온전한 인간으로 기결된다. 이렇게 주로 역순을 주장하는데 아마 시대에 따라서 국가 체제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우리 또 성령 선생님은 이 강연할 때마다 강연은 좀 짧게 하시고 네. 그 신앙성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본론이 나오나 기다려가지고 이게 신앙성이 본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 선생님은 참 목소리도 듣고 신앙성 하시는데 성령 선생님은 또 잘릴까봐 위험하니까 신앙성을 하면 발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 시대를 빠져나가려고 그러신 거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마 그건 아닌 것 같고 여튼간에 신앙성을 통해서 주로 우회적으로 현실 정치, 현실 교육을 비판하신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신앙성이었고 어떤 내용이었고 그 당시에 테이프로 복사해가지고 막 그냥 돌아다녔죠. 많이 돌렸죠. 예. 어떻습니까 내용이 주로? 왜 그렇게 하신 거고? 성령 선생님은 강연장에서만 신앙송 간 게 아니라 결혼식 주례사도 하셨어요. 주례사에도? 네, 주례사 할 때도 거의 시루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장소나 또는 대상이나 여기에 따라서 읽으시는 시들이 많이 다르죠. 달라지는데. 워낙 목소리도 좋으시고 승무 목소리처럼. 그렇죠. 아마 그 선영 선생님의 시를 이렇게 하신 거는 오늘 강좌에 육성이 나갑니다만은. 그렇죠. 이따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상을 가장 정확하게 내보이는 그런 아까 은유죠. 우회적이라는데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라는 것이 성령 선생님이 고른 시를 보면은 이 시대라든가 역사라든가 그죠? 인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시들을 읽으셨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게 울림을 주지 않았을까. 저희가 봤을 때 막 직접 그 육성을 들으면은 막 가슴으로 파고드는 것 같은 느낌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후배들 마음속에 이런 씨앗을 심어주고 싶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본인이 말씀하실 때는 뭐라 했냐면은 우리 역사를 시루다가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세요. 그래서 김소월 시도 물론 읽으시고 리메친묵 한용운 씨라든가 이육사 씨라든가 윤동주 씨라든가 이렇게 쭉 해방 전에 그 시인들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민족 시인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민족의 향수랄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문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시들 또는 우리의 역사적 문제를 보여주는 시들을 많이 고르셨고 해방 뒤에 그런 이제 젊은 당시 살아있는 그런 시인들 예를 들면 김남주라든가 조태일이라든가 또 신동엽 그때 돌아가셨지만 신동엽 시인 양성의 겨울궁하고 이런 시들을 많이 읽어주셨죠. 그래서 그 사회 문제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을 해줄 수 있는 시를 많이 읽어주셨습니다. 저는 특히 그 신동엽의 껍데기를 가라를 읽으실 때나 또는 양성우의 겨울궁합을 읽을 때는 저는 그때 막 어느 때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들으면서 악독한 교장선생님 물러가라 뭐 이런 걸로 들리시기도 했겠네. 전두환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시들 이제 그래서 그런 시를 우리가 들으면서 많은 청중들이 감동하고 특히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더 감동했던 것 같아요. 껍데기는 이 철통 같은 이 권위주의 취재, 전체 취재에는 주위 교사들 또는 뭐 지금으로 보면 또 내 자신에게도 그런 그 철우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껍데기는 가라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예전처럼. 그래요. 참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은 시인데. 성령 스님의 그 시정신이 바로 교육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 시정신은 민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민중에 대한 사랑, 문화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이 있게 스며들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강의할 때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주로 신앙송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교육 생각 또는 사상이 하필이면 지금 2023년에
저시 조명되고 호출돼야 되는 원인이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내원 선생님이 쓰신 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가장 교육의 본질이 뭐냐 말씀하세요. 예. 예, 정말 참된 교육이 뭐냐. 예. 예, 그걸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육의 본질을 이제 올바르게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1980년대 이후 저희가 교육민주화운동 하면서 이게 40년을 쭉 돌아보면은 지금 A형의 문제, 겉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많이 민주화가 됐고, 그런 그때 참교육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거짓 교육들은 많이 사라졌는데, 그건 겉으로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바탕, 정말 교육의 본질을 우리가 바꿔내고 있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교육의 본질은 바꾸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지금 더 왜곡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절벽에 부딪히거나 길을 잃으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현대 교육에 이 아까 얘기한 물꼬를 바꿔주신 그런 성나온이나 이호덕이나 이런 분들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그분들의 마음으로, 그분들의 눈으로 지금 우리 21세기 2023년의 교육 현장을 우리는 봐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명확하게 껍데기가 뭐고 알맹이가 뭔지, 우리 교육에 가야 될 길이 뭔지를 밝혀서 보여주지 않겠느냐. 지금의 우리 교사들이. 그래서 저는 성내원 선생님이나 이호덕 선생님은 다시 호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덕 선생님은 또 이후의 강좌에서 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그때 들어가서 오늘은 성내원 선생님에 대해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지막 한 말씀 덧붙인다면 한 말씀. 저는 교육학자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육학을 하시면서 성내원 선생님처럼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현장의 유초 중고 교사들을 가서 만나고 그분들의 교육하는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그렇게 관찰해서 실제 현실을 관찰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이런 걸 정착하게 노력하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서 바탕으로 만들어서 알리고 교육학 이론을 다시 재정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내원 선생님의 삶과 교육 사상에 대한 강의를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성내원 선생님 돌아가오신 난 뒤에 추모 위원회가 만들었는데 제가 초대 사무국장을 또 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내원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한 두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참교육 정신의 원천이었다. 하면 이호덕 선생님과 함께 그랬던 것 같고, 오늘날 혁신교육에도 사상적 뿌리가 성내원 선생님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그 어느 일본, 미국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민족의 정체성이 지금 뿌리 뽑히는 것 같은데,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울림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도 교육 현장에 대한, 보통 교수들은 교수되고 난 뒤에 현장을 잃어버리고 잘 안 만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처럼 교수와 교수가 이렇게 거리가 먼 나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벽이 되죠. 그렇죠. 우리 성내원 선생님은 초등교육 교사의 교육 현실, 그네들과 항상 어울려서 그러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면에서 참 교사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